네, 어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수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검사 출신 민주당 양분남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야, 정말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네. 깊죠? 깊지요. 네. 아마도 뭐 10여 년 전인데 그렇죠. 제가 검찰에서 특수부장 하실 때 그 네. 방에 자주 갔는데요. 제가 잘 알려줬죠. 내가 수사 정보 안 알려주기로 유명한 부장이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수사 정보를 알려주셨고 저도 수사 첩보를 제공했고 그렇죠. 그런 관계로 기억을 우리가 유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신분이 달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신분이 두 번 변한 거죠. 네. 변호사로 했다 정치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정말로 격세지감이고 의원님이 그때도 출중한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국회까지 들어가실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니, 나도 네. 그때도 제가 정치인이 될 생각 안 했죠. 네. 아니, 이 사람 운명이 돌고 돌아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보니까 이제 3대 특검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수사를 예, 개시를 했고 오늘 전광석화처럼 예.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을 예, 예. 압수수색했는데 가장 먼저 현판식 열고 압수수색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이 혐의에 대해서 뭐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6개인데 실질적으로 13가지죠. 나머지 3가지는 뭐 수사방해, 고소고발 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됐어요. 조이트머스 주가 조작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터진 결정만 남은 거죠. 그 뭐 아버지 디올백,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 양평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부 토건만 심도 있게 아마 수사가 안 됐을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사가 안 된 이것을 먼저 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됐죠. 네. 됐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다가 정점인 김건희 씨만 데려다가 수사만 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네. 삼부토건은 그래 구체적인 수사가 안 됐죠. 음. 그래서 아마 이걸 가장 미진한 부분을 그러면서 가장 파괴력 있는 네. 이걸 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앞선 금감원 단계에서는 거래소 단계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의 그런 배임이라든가 횡령 예. 비위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예. 본격적으로 회사를 압색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가지 의혹 중에서 상당수는 예. 검찰이라든가 공수처 단계 수사가 된 것들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야 김건희만 먼저 부르면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도 굉장히 예. 속도를 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네. 이 삼부토건 오늘 압수수색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뭔가 기초적인 작업이 되고 나면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즉시 소환하겠죠. 또 소환해야 되고 지금 네. 지금 검찰에서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작년 10월이죠. 10월이가 네. 11월에 이미 녹취 파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취 파일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통상의 수사 지침 처리 절차를 본다면은 당연히 김건희 씨를 불러야 되죠. 그런데 계속 부른다 하다가 창원에서는 정말로 불의할 시점 되니까 사건을 중앙지검을 보내고 중앙지검에서도 온다 간다 하다가 지금까지 못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수사가 됐다고 저는 봐요.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건 초일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김건희의 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예. 검찰 단계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첫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황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명태균 특검님 나와달라고 했더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고 갑자기 또 이제 특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와달라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것은 검찰이 버릇을 잘못 들인 거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네. 검찰이 버릇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검찰이 황제 조사 이거 자체로서 검찰의 어떤 계획에 강한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사유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네. 것이기 때문에 검찰 계획에 빌미를 주었던 것이고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면서 검찰 출석을 불응했어요. 그래도 검찰이 특검이 이미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은
김건희 씨를 데려다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검찰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이것마저 울고 싶은 애 뺨 맞은 격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냥 내버려 뒀던 그러니까요. 거죠. 예. 내버려 뒀던 것이고 이제는 김건희 씨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방어를 쳐준 모든 그 어떤 힘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본인도 나올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각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를 구속해야 되는 초유의 초유의 사태, 참 인간적으로는 가혹한 사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 행위가 너무 무겁고 그렇죠. 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부부를 구속해야 될 상황이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총장 때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각됐죠. 기각됐고 정경심 부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했고 인간사가 돌고 돕니다. 부메랑이에요.